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비교적 긴 설 연휴를 앞둔 월요일인데요. 지난 주말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과 유로화가 하락했고 달러와 엔, 미 국채 등 안전자산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이런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080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현재 2079에서 거래되면서 지난 거래일 대비 1.3%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유화학주의 독주가 눈에 띄는 상태인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에 중동 수주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건설주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증시전략센터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 추첨해서 책 선물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도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도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오늘 우리 시장은 1% 넘게 조정받으면서 2거래 연속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8포인트 하락한 207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일선을 크게 밑돌면서 출발했습니다. 2080포인트 위에 출발하면서 시초가 부근에 움직이다가 외국인의 선 현물 매도가 강해지면서 2080포인트마저 내준 상태인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을 억누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선 현물 모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3천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2거래일째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하락한 52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23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시초가 부근의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 행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낙폭은 적은 상태이지만 오늘장 5일선과 20일선 모두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26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62억 원 속보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37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낙폭을 막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집트 사태로 6거래일 만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9원 55전 상승한 1123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23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상 선호심이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하자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 중심으로 한 자동차 관련주가 외국인의 매도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엔화 약세 우려에다 중동발 악재로 유가 상승 우려까지 겹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5%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부품진 글로비스와 한락공조도 2% 넘게 하락하면서 전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주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환경이 건설 수주의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현대건설이 3% 이상 하락하고 있고 GS건설이 5%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과 대우건설도 3%, 삼성물산도 2% 이상 급락하면서 대부분 종목들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발 악재로 여행 관련주 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행주인 하나투어가 2%, 모두투어도 2% 이상 하락하면서 대부분 종목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시장을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지만 오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화학주인데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유주를 중심으로 한 화학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대거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갈아치웠고요. 오늘 전유주인 SOL과 SK이노베이션, GS 모두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LG화학도 3% 이상 오르면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호남석유도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1.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시 국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국내외 증시가 이집트 사태를 빌미 삼아서 과열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뇌동매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식시장은 역시 심리 싸움일 테니까요. 오늘도 증시전략센터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짜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 일부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이집트 내 반정부 시위가 유혈 사태로까지 확산되면서 지난 주말까지 이집트 내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태가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매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태에다가 유가까지 급등세를 보인다는 점, 국내 증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 예. 이집트 사태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튀니지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지금 확산이 돼서 이집트로 많이 넘어간 상태인데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29년째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빈부의 격차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 이집트가 우리나라의 80년대와 같이 지금 민주화 운동을 어느 정도는 시행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지금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오는 충격은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굉장히 그냥 평온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아무래도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유가, 원유가 지금 운송이 되는 상황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집트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크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우디를 비롯한 다른 중동 지역 국가들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국제유가의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고,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 특히 예전에 오일 쇼크를 경험했던 그때와 같은 악몽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실제적인 상황보다는 심리에 조금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좀 투자자들이 전략을 좀 세워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오늘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온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하루에 20포인트, 30포인트 종종 받는 것 정도는 감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일단은 보유 종목은 가지고 계시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집트 쪽, 그쪽에서도 일단 외국인 수급 상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집중을 하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 일단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었는데요. 그간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조정받을 시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려왔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집트 사태가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이집트 사태의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주, 그다음에 항공주가 굉장히 빠지고 있고 정유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테마가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매출로 잡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기적인 상황, 특히 이것이 사우디로 번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정부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 경우 대부분 총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정부 정책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확대가 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 더 접어두시고, 시장에서 이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최근에 많이 엇갈리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는 날, 사는 날이 일정하지 않고요. 수급 동향 자체도 일관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게 추세를 이룰 것인지 추세를 이루지 않을 것인지 차트의 모양 자체에 좀 집중을 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만 증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는가 고민하시는 그 투자자 여러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건설주, 여행주, 자동차주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정유화학주는 강하거든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업종별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업종별로 좀 대응 전략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화학주나 정유주는 미리 움직였습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 자금 중에서 스마트한 머니들이 지난주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일단 이집트 사태가 현실화되기 시작을 하자 지금 더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유주는 당분간도 수급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나 건설 그리고 항공 쪽에서 나온 자금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정유주 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종목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하시는 전략 맞을 것 같고요. 건설이나 자동차 쪽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건설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설은 수주 물량 자체가
중동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취소 물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취소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 자체를 크게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취소 물량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일단은 엔화 약세 쪽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실제로 엔화 약세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기아차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집트를 비롯한 이쪽 수출 물량이 20만 대, 지금 현재 기아차가 7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아차 5만 5천 원대 지키고 있는데 5만 원대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포트가 좀 열리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자체는 삼성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주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는 중국 쪽에서 춘절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좀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매기가 집중된 만큼 지켜줄 수 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은 되겠지만 더 올라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는 이제 3일간의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고요. 중국도 춘절 연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일본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이집트 사태로 인해서 단기 낙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한 상태에서 현재는 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들 잘 점검하시고요.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박성일 연구원님의 말씀 들으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펼치는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 지난주 두 가지 종목을 포트에 담으셨는데 일주일간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박성일 연구원님 현재 두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아시아나항공, 오늘 항공주가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는데요. 그래도 아시아나항공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10% 가까운 수익을 냈고요. 현재까지도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 조정을 받을 때 그래도 잘 갈만한 종목들을 선정해 주셨었죠. 효성 역시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한 종목 차트 흐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을 지난주 월요일에 매수를 했었죠. 1월 24일이었습니다. 꾸준한 상승을 보이면서 수익률 110% 정도 낸 종목입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지난주 포트를 모두 정리하시고 새로운 종목을 두 종목을 담으셨는데요. 예상대로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어느 정도 변동성 장세를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는 몇 가지 종목, 너무 많은 종목을 포트에 담아가진 않고 한두 가지 종목 중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을 좀 취해갈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갈 생각입니다. 아시아나항공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AS를 해드리면, 아시아나항공은 뭐 항공주 자체가 앞으로 2분기, 3분기가 되면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한통운 매각이 지금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뭐 항공 쪽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아시아나항공은 11,000원대까지는 꾸준히 모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좀 강력하게 홀딩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효성도 함께 좀 봐주세요. 예, 효성도 얘기를 좀 드리면요. 아무래도 산업재해 섹터에서 뭐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4분기랑 내년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10만 원부터 급락을 한 상황인데요. 급락한 만큼 어느 정도 바닥을 찾는 지지 여부로 확인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효성은 어느 정도 확실한 바닥권을 좀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수 정도만큼의 하락폭을 보이지 않는 개별 종목은 어느 정도는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지 않나 싶고, 일단 효성 자체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기계 이미 기존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 차분히 들고 가신다고 하면 효성은 하락장에는 많이 빠지지 않고 상승장이 왔을 때 조금 더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 그간 들고 계셨던 포트 내 종목들 다시 한번 AS를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월요일에 종목 배틀을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펼쳐주실 새로운 전문가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HK스탁의 진우용준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부 시간에 종목 상담 시간에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 뵀었는데요. 그래도 종목 배틀은 오늘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시장을 보는 흐름, 진용준 대표님만의 시각,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임하실지 그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프로를 시청을 하면서 실제로 종목에 매매를 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계좌 수익이 실제로 불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실제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계좌 수익이 불어나지 않으면 주식하면서 늘 지치기 마련이죠. TV를 보시면서 재미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면서 동시에 수익률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주식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용준 대표님 오늘 신규 종목 배틀 시간에 어떤 종목들을 들고 나오셨는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세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먼저 두 종목까지만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 순서대로 한양 디지텍하고요, PSK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 디지텍은 어떤 네. 관점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최근에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수혜 외에도 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단기적으로 박스권 형태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안정적인 어떤 상승세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한 10% 목표가를 잡고 스윙으로 접근하실 수 있고요. 향후에 그 부분 확보해주고 추가적인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는 상승분을 꾸준히 가져가서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포트에 편입해 볼 수 있는 우량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주항공주로 급등락을 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이제는 그런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자세히 좀 짚어달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00원 선이 큰 관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5,500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늘 시가와 종가 한 번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위치가 5,500원 직전까지 지금 뭐 거의 다 왔고요. 또 주봉이나 월봉상 아주 차분한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좀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5,470원인데요. 일단은 매수가를 5,400원에서 5,200원 사이로 잡고 꾸준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할 공략을 해본다면은 5,500원 확보 이후에는 다시금 하락 없이 꾸준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로는 1차 목표가 6,050원 정도로 약간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보하는 모습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AS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소형주 한양 디지텍 관심 종목으로 주신 거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PSK라고요. 네. 예. P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의 기관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분한 안정적인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8,000원 부근에서 지금 상승을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역시나 확보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안정적으로 확보한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역시 9,000원 부근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8,250원에서 현재 8,350원인데 이 부분까지도 제 예상보다는 살짝 오늘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 눌림 줄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적당한 비중이라면 목표가 9,120원 정도까지는 일단 노려볼만 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 보유 수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꾸준히 매수에 늘려갈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6,700원대에서 7,000원 부근에서 이제 보유 수량을 꾸준히 낮춰놨다가 최근 들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보유 수량 정도라면 이전에 8,000원 부근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PSK가 상승분에 따라서 어떤 매력적인 투자 심리도는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수급세가 충분히 앞으로 붙을 걸로 보이고요. 1차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는 꾸준히 홀딩을 해서 불안한 어떤 모습 없이 추세선 지켜가면서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손절가는 8,000원 정도 화면상에 네. 나가고 있는 가격을 보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PSK 일단은 매수하는 가격은 8,250원에서 8,280원을 주셨는데 현재 8,3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사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PSK가 반도체 장비 업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어떤 점들을 더 눈여겨보고 계신 건지 기업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네. 예. 앞으로 실적 호전이나 아니면은 이런 증설 기대감이 지금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기관의 순매수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최근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순매수 아니면은 또 수급세에 따라서 크게 투자 심리도가 확 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패턴산의 변화도 역시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하루 이틀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보인다고 해서
개인들은 많이 매도를 던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기관이나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세에 크게 같이 가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있었고 이 매수한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은 향후에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또 기관이나 외인이 크게 매집을 해놨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좀 물려있는 형국이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그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지금의 어떤 기관 매수세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변화가 크게 없다는 점도 보유 물량 그대로 유지하는 점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까지를 보고 있지만 목표가 이외에도 꾸준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단기적으로도 상승하기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면 실적 개선세가 아무래도 역시 언제나 뭐 실적 개선세가 나쁘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요즘 특히 연초에는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라든지 실적 개선세 또 흑자 전환 이런 부분들 위주로 찾아보시면 이런 키워드에서 좀 흔히들 좋아하시는 급등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진용준 대표님 PSK 일단 수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나머지 한 종목은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상일 연구원님 신규 배틀 종목들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살펴볼 텐데요. 아시아나항공과 효성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두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온미디어입니다. 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종목인데요. 온미디어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CJ E&M이라는 회사로 합병이 되고 주식이 좀 변환이 될 텐데요. 지금 온미디어 합병 비율 자체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0.1212%대 1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CJ E&M부터 주가를 좀 설명해 드리면 CJ E&M의 주가는 지금 한 5만원 수준 근처에 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0.1212대 1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온미디어의 주가 자체는 5,8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돼야 될 텐데요. 그렇게 생각해서 봤을 때 지금 온미디어 주가는 5,250원 상당한 괴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병 비율 자체가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상황에서 이 합병 비율을 변환을 시킨다고 하면 주총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병 비율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보면 온미디어 이 괴리율은 분명히 메꿔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 25일까지 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 정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점차 갭을 메꿔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CJ E&M이 빠질 때가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15% 이상의 괴리율 자체가 있기 때문에 CJ E&M 주가 하락도 온미디어는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지금 방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온미디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미디어의 기업 가치는 그렇게 크게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미디어의 주가는 지금 비싼 상황입니다. CJ E&M과 합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온미디어의 매출이나 자산 가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온미디어는 5,000원 이상에서 거래되긴 조금 위험한 그리고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CJ E&M 자체의 미디어 컨텐츠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봤을 때는 합병 이유를 생각해보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접근을 해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박성현 연구원님. 네. 그렇다면 온미디어를 지금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 겁니까? 온미디어를 지금 사서 파시는 전략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온미디어가 괴리율을 메꾸지 못한다면 그냥 합병할 때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을 좀 보전받으실 수 있을 때고요. 온미디어가 이 괴리율 자체를 거의 줄여버린다고 한다면 기간 손실을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는 마이너스 3% 이내 정도, 그러니까 5,700원 부근이 된다고 하면 미련 없이 매도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는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무리 없이 5,250원에서 5,350원 사이에서 하겠고요. 손절은 지난번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저점을 찍었던 4,890원 손절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목표 주가는 대응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6,000원이라고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연구원님, 예. 지난주에는 기간 조정에 대비해서 하락장 속에서 선방할 만한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역시 이번 주에도 같은 맥락에서 들고 나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좀 매기가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은 시장에 넘쳐나는데 계속해서 올리긴 부담이 되고 외국인이 지금 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종목 쪽에 몰린다고 하면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온미디어나 아시아나항공 같이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 매매 전략보다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 소신껏 의견 펼치시는 똑소리 나는 전문가시죠. 예, 오늘 온미디어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함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 더 있으시다고요? 예, 두산인프라코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두산인프라코는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굴삭기 사업하고 있고 두산 쪽에서 기계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두산의 재무적 리스크가 많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도 밥캣이 흑자가 아닌 그냥 2분 정도의 실적만 보여준다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로 매매를 하게 된 전략은 일단은 지게차 산업을 분리 매각한다는 뉴스에 제가 일단 매수를 좀 결정을 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두산그룹 자체가 재무구조 약정 대상이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게차 산업을 분리 매각을 해서 뭐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에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어차피 산업은 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국내 굴삭기 산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무 구조 기대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상승을 할 만큼 어느 정도 이 이슈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좀 결정하게 됐고요. 지금 매수 가격부터 좀 정해드린다고 하면 매수 가격은 아무래도 지금 가격대 3만원에서 3만5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60일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은 2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조금은 애매한 상황인데요. 조정을 받는다고 할 때 과연 화학주처럼 강한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 조금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을 좀 해드리겠고요. 37,000원 예전 주봉의 첫 번째 고점인 37,000원 부근까지 한번 목표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좋은 수익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이 하고 좋은 수익 보여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정 대비해서는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도 말씀해 주세요. 예, 손절은 네. 60일선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일봉상에서 60일선 부근인 27,000원 부근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는 오늘 2%나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도 역시 매수권에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진용준 대표님 한 종목 더 남으셨죠? 어떤 종목인지 신규 종목 배틀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 종목은 남선 알미늄입니다. 남선 알미늄이요? 네. 예. 일단은 꾸준히 이슈가 되어 오고 있었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기대감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상승의 어떤 요인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태양광 사업 본격적인 진행한다는 점 먼저 짚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이제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알루미늄 가격이라는 게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금속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원자재 값 상승이 그 관련 업체들의 어떤 호재로 꾸준히 작용하는 모습인데 오늘 이라크, 이집트 이쪽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자재 값 상승으로 몇 가지 종목들만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는 알루미늄에서는 역시 남선 알루미늄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단기적인 상승을 꾸준히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한동안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간 다음에는 남선 알루미늄 같은 종목은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1차 상승분까지 상승으로 꾸준히 가져가고 수익 실현한 이후에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꾸준한 상승을 할 수 있는지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호재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의 호재만으로는 1차 목표가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기대되는 호재라면은 스마트 TV 판매량 증가로 또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 테마에 걸쳐 있는데요.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유익할 정도의 어떤 정석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흐름을 종종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상승과 또 조정, 또 연이은 상승이 기대되는 이런 모습에서 남선 알루미늄은 지금 가격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3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 가격대 괜찮은가요? 네, 현재 가격 괜찮고요. 만약에 조정을 줄 경우에는 한 내일이나 모레 급락이 아닌 이상해야 앞으로 뭐 10선이나 20선 이제 차차 가까이 다가붙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에 20선을 깰 수 있는 위치는 1250원 부분이 될 겁니다. 1250원을 깰 경우에는 흔히들 세력선이라고 생각하는 20선까지도 깨는 것이 되고 또 아래에 있는 지지 라인도 어느 정도 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직전까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분할 공략해 보시고요. 현재 가격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매수 가격 정도로 보입니다. 전고점 돌파까지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진용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오늘 세 종목을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급등주 발굴의 달인이 되실 수 있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매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꼭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해 주고 계신데요.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께는 책 선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드릴 종목은 전북은행입니다. 6110님께서 매수를 하셨고요. 6,8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에 비해서 몸집,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은 은행이기는 한데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긍정적인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지금 실적을 보고 전북은행을 매수하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부산은행도 마찬가지고 대구은행도 마찬가지고 지방은행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융위기 때를 거치면서도 아무래도 충성 고객들이 이탈을 하지 않았고 그런 충성 고객 플러스 새로운 신규 고객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산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은행주에 대한 투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전북은행이 움직이려고 한다면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의 대장이 움직여주든가 그게 아니면 이제 KB금융이나 기업은행 같이 다른 제1금융권 업종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전북은행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은행주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주는 기존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개별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북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보시냐보다는 어떻게 잘 끌고 가서 물량을 좀 확보를 하신 이후에 조금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금액적으로 큰 손실을 큰 이익을 볼 수 있느냐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텐데요. 전북은행이 많이 오르는 건 좀 쉽지가 않고요. 연내 유상증자한다는 얘기도 좀 있고 실적이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은행주에 대한 투심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전략 부분에서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북은행은 어느 정도는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 상황에서 물량을 좀 모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800원 정도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8,000원 이상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박스권을 뚫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7,000원대 부근 이탈해서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평단을 조금 더 낮추셔서 6,600원 정도로 맞춰두시고요. 7,000원까지는 분명히 올 수가 있습니다. 은행, 지방은행 특히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 흐름 역시 박스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에 왔을 때 전략 매도를 좀 하시고 은행주에 대한 포트 비중은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대형 은행주 쪽으로 바꿔가시는 전략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2,100까지 오르는데 참 잘 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북은행 특히나 대응을 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말씀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1733님께서 문의하신 캠트로닉스 봐드리겠습니다. 11,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지난 27일에 전해졌습니다. 주가에는 단기 악재로 작용하는 듯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비교적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진영준 대표님. 네. 일단은 11,000원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하는 추세에서 매수를 하신 걸 테고요. 네. 아마도 전고점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추매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습니다. 반등을 하면 좋고 반등을 하지 않아도 추가 하락도 해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해야 반등입니다. 이 부분 한번 명심을 해보시고요. 지금 1,550원에서 반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을 할 경우에 한 10,000원 초반대까지도 하락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10,000원에서 혹시나 반등을 해준다면 반등하는 힘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일단은 크게 꺾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1,500원 부근에서 추매보다는 가능하면 10,000원까지 떨어질 때 추매를 한 번 더 해보시고 10,000원 이하로 꺾일 때 손절을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라면 현재가보다는 약간 더 아래에서 기대해 볼만 하다는 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보유 비중을 줄이지 않는 한은 지금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1,500원 이상으로 확보하고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 지켜준다면 말씀드린 대로 추가 급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까지만 확보하는지 지켜보시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보는 작업도 한번 해보실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역시나 12,000원에서 12,500원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근 노리시고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 정도 가격으로 보시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역시나 좀 급등락을 반복하지 않는 선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캠트로닉스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 볼까요? 자동차주가 이틀째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우려가 제기됐지만 오히려 이집트발 사태가 터지면서 엔화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죠. 엔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일 텐데요. 현대차를 15만 5천 원에 20% 사셨다고요. 992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예,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일단 수익을 보고 계셔서 안정적이다.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선일 연구원님. 예. 현대차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파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할 타이밍인가요? 예, 지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수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지수가 아까 2070포인트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2085포인트 원래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올라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두 개의 종목 모두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떤 종목을 외국인이나 기관,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좋아지지 않아서 좋지 않다고 해서 팔았는데 그 종목이 다시 좋아진다고 해서 그 종목을 다시 사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한다면 일단은 수급 자체가 꼬였다는 얘기입니다. 수급 자체가 굉장히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 외국 현대차나 기아차를 조금 엔화 약세를 베팅해서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현대기아차를 다시 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수나 종목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 제가 봤을 때는 17만 5천 원 정도, 기아차는 5만 3천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격대가 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고 지금 가격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거나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신 이후에 그 가격대를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확보한 수익은 거두시고 다시 주가가 17만 원 선까지 내려갔을 때 보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들고 계신 분들, 특히나 현대기아차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참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렌텍 보겠습니다. 하나호 16님께서 6,56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장기로 보유해도 되는지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렌텍은 오늘 8%나 급등하면서 6,9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위험하지 않은 종목인지 일단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이렌텍 일단은 신규 매수라고 한다면 역시나 조금 위험성을 가지고 하는 거겠고요. 예. 또 장기적인 성장성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급등세가 장기적인 성장세가 갑자기 부각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3D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위주로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3D TV나 아니면 3D의 어떤 업체들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돼서 어떤 상용화에 의한 실적이 반영되는 그 시점은 앞으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3D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 전반에 가득 있지는 않죠. 지금 주변에 둘러보셔도 아실 겁니다. 신규로 TV를 사신다고 해도 3TV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흐름이라면 어떤 장기적인 전망성으로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지금 관점에서 이번 달 내내 지금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승 추세는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7,000원 중반대에서 후반대까지만 보시고 이 부분에서 한 절반 이상 수익 실현하시고 단기적으로 급상승에 따른 부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부분 해소하고 추가적인 어떤 매수에 의해서 꾸준한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 차트를 보자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역시나 부담스럽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상승하면 꼭 이 정도 하락을 해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아마도 큰 조정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6,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혹시나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 정도의 눌림 최소한 6,000원에서 6,000원 중반대까지 눌림을 줄 경우에 한번 해보시면 중장기적 접근에서 매수할 수 있는 위치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한 어떤 급상승 중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다. 한 7,500원 선까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대응해 보자라는 진용준 대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렌텍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드리겠습니다. 성광밴드가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성광밴드를 25,8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요. 0444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손칠폭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박성희 연구원님. 예, 성광밴드가 하는 대부분의 산업은 관, 이음새를 비롯한 피팅 산업, 조선이나 건설, 기자재에 들어가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광밴드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27,000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테마가 붙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 기자재 쪽, 특히 두산 엔진이나 STX 메탈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작은 조선 기자재 종목을 사시는 건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좀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 성광밴드는 일단 추세는 훼손이 된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 지점이 왔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지금 장이 좋지는 않지만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마련을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25,000원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가격대 22,0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점을 잡는 과정 2만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2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유를 하시고요. 2만원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맞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23,000원 정도가 돼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추매를 좀 하셔서 27,000원대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롯데쇼핑 봐드릴게요. 롯데쇼핑을 46만 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오 7호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성도 올해 유통주들 업황이 꽤 괜찮아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롯데 쪽 업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롯데 쇼핑뿐만 아니라 롯데 미도파 쪽도 같이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다만 지금 단순히 실적만을 보고 매수하셨다면은 한 가지 더 참고하실 만한 소스는 역시나 합병설입니다. 롯데 미도파와 함께 이제 합병하는 어떤 그런 설 때문에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11월, 12월에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결국에 합병이 되었었으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다만 합병설에 따른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그 기대감에 그만큼의 실망 매물이 또 나왔을 수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추세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어제 매수 자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병설 때문에 매수하시고 지금 물린 상태라면 조금 더 느긋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반등하는 추세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만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의 실적이나 아니면 전망으로 본다면은 역시나 나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 접근에서 현재 저점 매수가 가능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봉이나 대표님, 이분께서 문자를 하나 더 보내셨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 시점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시다고요. 네, 예. 추가 매수할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추가 매수할 경우에는 짧게 손절가를 잡고선 매수를 하신다는 전제하에입니다. 손절가를 일단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전제로 하고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45만 원인데요. 45만 원에서 오늘 저가가 약 한 44만 원? 이 정도 부분까지일 걸로 보입니다. 45만 5천 원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 45만 원에서 바로 아래까지 1, 2%가량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라도 지금 짚어드리는 이 정도 가격 한 43만 원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손절을 꼭 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 하락하면 거기서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장담 못할 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망 매물 크게 터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아마도 이번 기회에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추가 매수 말씀드린 약 한 44만 원 부근 이하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4만 원 부근까지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고요. 현재 20%가량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44만 원 부근에 20% 정도 추가 매수를 한다면 평단은 45만 원이 되겠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45만 원 부근은 꼭 확보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더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꾸준한 상승세 이어가서 중장기적으로 한 50만 원 초반대, 약 51만 원에서 52만 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1차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건설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주 하락폭이 비교적 크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현대건설을 71,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754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대건설 지난번에 박성일 연구원님 포트에도 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예, 저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걸로 봐서는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예. 현대건설 좀 얘기를 드리면 아무래도 뭐 해외 쪽 수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아직 어떤 회사도 취소 물량은 나오지 않았고 취소 물량이 처음 나온다고 하면 GS건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설계도 정도밖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실제로 시작을 하지 않은 사업 하나 정도가 취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게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정도는 들고 갈 만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취소가 생긴다고 하면은 현대건설도 물론 매도를 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좀 단기적인 설명을 또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오늘 장 올라오면서 건설주 아랫골에 달면서 전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건설주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심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팔아주느냐, 그리고 기관이 얼마나 그걸 받아주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수급 싸움에서는 지금 21선 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21선 지키고 아랫골에 달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수급 자체가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갭이라고 한다면 상승의 모멘텀이 됐던 이때 현대상선과의 지분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법정에서 결말이 나온 이때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갭을 메꾸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들고 가시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수익이 꽤 많이 나셨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현대건설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한솔 CSN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2,300원에 100%를 들고 계시다고요. 진단 좀 꼭 해주십시오 하셨어요. 9위 하나 팔림의 종목 한솔 CSN 봐드리죠. 네, 예. 한솔 CSN 일단은 지금 비중이 100%라는 점에 다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2,3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아마도 1월 중순 이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10월 중순이었다면은 지금 아마 수익 실현하셨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이나 아니면 12월 전에 일단은 수익 실현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단기적인 하락에 물리셔서 아마 불안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것은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 부분 확보,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매수세만 보자면 외국인이 크게 순매수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기관은 거의 보유 수량에 크게 뭐 비중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하락하지 않아야 될 지점까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 양봉 같지 않은 양봉이 이어지고 있고, 내일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은 내일도 지금 가격 확보하지 못하고 2,000원에서 더 아래쪽으로 시가를 형성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한 1% 이상만 하락이 나와도 일단은 비중을 크게 줄여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물리신 종목에서 매도를 하는 순간, 손절을 하는 순간 그때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손실은 이미 보고 계신 거고요. 이 부분 냉정하게 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손절을 하신 타이밍이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부분에서 어쩌면은 비중을 더 줄여보시고, 줄인 비중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중인 종목에 오히려 베팅하시는 것이 포트폴리오 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비중을 담았다고 해서 몰빵은 무조건 나빠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솔 CSN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부분 2,100원 초반대의 부분에서는 손절을 꼭 지키셔야 할 만한 부분입니다. 여러 번 그 부분에서 손절가로 잡아도 공략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 부분에서 반등해서 기술적인 반등 여러 번 주었습니다. 약 10%가량 상승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에서는 주의를 해보셨어야 될 위치로 보이고요. 일단은 내일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경우에 바로 좀 손절을 하시고 그 비중을 좀 유망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 짧게 보겠습니다. AP시스템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급등주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6,200원이시고 비중은 20% 있으시다고요. 397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AM OLED 이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장비 수요도 그만큼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은 되는데,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어떻게 언제쯤 차익 실현하면 좋겠습니까? 급등주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파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예. 코스닥 지수 보면 많이 안 빠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반도체 장비 쪽에서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SFA나 SNU 지금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그만큼 AM OLED 테마는 굉장히 강력하고, 지금
그 삼성과 LG의 투자 금액을 합쳐봤을 때는 거의 10조 원 가까이가 AMOLED 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LP 시스템 국내에서 가장 반도체 특히 AMOLED 관련 증착 장비는 잘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 국내 1위이기 때문에 뭐 급등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예상이 되고 테마로 수급이 많이 붙어주고 있고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무조건 들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음봉이 나와서 5일선에 닿는 날까지는 있어 주시고요. 5일선 이탈하는 날 파시면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HK스탁의 진용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 낙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장중 2070선까지 무너지나라는 우려감을 낳기도 했는데요. 2084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파는데 그 분량을 개인들이 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부 시간에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이어질 예정인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